입주를 앞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부가 2달 전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장 설계도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설계 단계에서부터 천정을 떠받치는 기둥 열의 7에 무게를 견디는 데 필요한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설계에서도 보강철근이 부족한데 초음파 촬영을 해봤더니 실제 공사에서는 철근이 더 줄었습니다. 공사하면서 관리나 감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보도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붕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된 기둥. 철근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왔습니다. 기둥 주변을 초음파 장비로 촬영한 사진. 직선 사이사이에 작은 사선들이 보입니다. 기둥이 맞물리는 곳을 연결하는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입니다. 그런데 붕괴 구간을 찍었더니 이런 사선 모양의 보강철근이 없습니다. 사고 구간의 21개 기둥 중 7개 보강철근을 넣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시공된 건 1개뿐입니다. 모든 구간을 놓고 봐도 시공 과정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기둥이 전체 30%를 넘습니다.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리업체는 보강철근 작업장 중 서너 곳만 눈으로 둘러봤고 동영상 같은 근거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고 감리업체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런 건 전 회장과 친하시던데 어떤 분이세요? 피해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쳐다보기도 싫어요. 주식시장이라는 자체를. 그 사람들이 상장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요? 네. 회장님 계세요? On the outer fringe of their Pacific defenses. There's resistance. However, we're taking no chance. 그냥 무조건 다 일본으로, 어쨌든 일본군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냥 또 다시 슬쩍 일본에 묻혀서 일본 사람이다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화장해서 돌아가는 게.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남성 항구의 DNA가 한 유족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컸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에서도 해제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모셔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의 이제 3, 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의 이 최병희 유해 봉환을 통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적일 수도 있겠다. 또 과거의 이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서로의 다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양식장에서 구충제 등으로 쓰이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인정이 된 겁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3년 전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칸 모바실 씨. 전남 담양과 제주도 등의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2년 전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칸은 양식장에서 쓴 수산용 포르말린이 발병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물고기에 붙은 기생충을 없애는 포르말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 9개월여 만에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누적 노출 수준은 낮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전남에서만 최소 10,0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수산용 포르말린에 대한 유해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유해물질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포르말린 원재료인 포름알데히드는 유해물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르말린이 노동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식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수산용 포르말린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수산용 포르말린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넙치와 뱀장어 양식어가 55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의 주인공은 당연히 산나물입니다. 공식 축제 장터에선 영양군이 책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산나물이 인기리에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축제장, 이른바 축제 야시장은 운영 주체부터 달랐습니다. 지역 상인회가 이른바 자리값을 받고 노점상을 모집한 건데 상인회는 지역 상인들이 장사하는 공간을 타 지역 노점상에게 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인회가 받은 돈은 노점 한 곳당 20만 원씩, 모두 500만 원. 그런데 실제 축제 야시장에 들어왔던 노점상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상인회에 신고된 노점상보다 10곳이 더 많은 35개의 타 지역 노점상이 영업을 했고 나흘 동안 진행된 축제 자리값으로 대략 3천만 원이 오갔다는 겁니다. 전국 축제를 돌아다니는 노점상들에게 장사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상인회나 축제 조직위로부터 축제장 한 켠 야시장 공간을 전문적으로 낙찰받은 뒤 다시 외지 상인들에게 재배분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천막 및 현수막 설치, 전기 등 시설 설치, 흥을 붓도들 품바 공연단 섭외 등을 이유로 중개료를 떼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 자릿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과자 한 봉지가 7만 원에 팔리는 일이 없으려면 결국 한탕주의를 벗어나 꼼꼼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을 고민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이 여수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려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매립장에 묻거나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체 입장에선 매립장에 폐기물을 묻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순천과 광양은 매립장이 없거나 반입이 중단돼 폐기물을 버릴 수 없다 보니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여수의 전남 동부권 폐기물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폐기물 불법 반입 상황을 여수시도 알고 있었지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이유는 다른 데에도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묵인돼 온 이 같은 불법 반입은 여수 매립장의 수명을 8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줄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법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해 결국 시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 금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다다르자 뒤늦게 내놓은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떠안게 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시민들의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